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날들이 늘어난 것. 크게 불행한 일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지치는 저녁이 반복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고 괜찮은 척 웃고 돌아서면 숨이 조금 가빠지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태를 설명하려 애씁니다. 환경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나약해진 걸까? 하지만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붙잡고 더 놓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정말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일까? 붙잡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있던 무언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자는 말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오래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숨이 덜 막히는 지점에 닿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쯤 내려놓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면 그 감정 그대로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서였고 나중에는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았나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 그래도 멈추지 못하고 더 잘하려 애쓰던 순간.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가족 안에서의 역할, 스스로에게 부여한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건 꼭 지켜야 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작아질 것 같고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걸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이미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황을 의외로 단순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삶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성질부터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내 손을 떠난 것인지 그 구분이 흐려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고 삶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진다고 보았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온 것이 있다면 그게 나를 지켜준 시간만큼이나 나를 지치게 한 순간도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내려놓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말을 바꿔도 기다려도 노력해도 결과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은 마음을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더 깊은 피로로 이끌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한 기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애써도 선택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것들은 비록 쉽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내 몫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반응, 이미 지나간 일, 나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아무리 붙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두 영역을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았나요?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밤새 말을 고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경험. 그 과정에서 지친 건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문제가 커져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내 책임처럼 끌어안기 시작할 때라고요. 이 기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마음을 덜 다치게 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조용히 맡기로 했을 때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무겁지는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의 말로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움찔합니다. 이럴 때 있지 않았나요? 이제는 내려놔도 될 것 같으면서도 막상 손을 떼려는 순간 괜히 불안해지는 마음.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안에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노력, 참아온 감정, 버텨온 관계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의 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고. 그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조금이 어느새 삶 전체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자기 몫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걸 놓으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이걸 내려놓으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에게조차 쉬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말이죠. 아직 놓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까지 놓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날은 견딜만 했고 어떤 날은 유난히 버거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붙잡고 있던 방식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을 괴롭게 만드는 주범으로 상황이 아니라 해석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그 일을 두고 내가 어떤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는지가 마음을 더 깊이 흔든다고 보았죠.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미 끝난 일을 떠올리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던 밤. 사실 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은 없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은 지나갔는데 생각만 그 자리에 남아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일어난 일을 통제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 후의 해석까지도 스스로를 향한 벌처럼 사용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시선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미 손을 떠난 일에는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할 권한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덜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해석을 바꾸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해석만큼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순간부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서서히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을 내 책임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분, 흘러간 선택의 결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요.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날,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이 지점에서 짚어냅니다.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내가 책임지려 들 때 마음은 가장 먼저 지친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 마음은 쉴 자리를 잃습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요.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판단, 내 선택, 내 태도만이 온전히 내 것이고 그 밖의 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조건에 불과하다고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면 이건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돌려받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남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깨달음은 삶을 가볍게 만들기보다 숨을 깊게 쉬게 합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면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될 것까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놓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모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그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도 마음은 더 이상 사방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있던 날,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유난히 엄격해지고 있던 순간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왜 아직도 이 수준이냐고,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말이죠. 그는 묻습니다.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하겠느냐고요. 넘어졌다고 가치까지 부정하겠느냐고요. 에픽테토스에게 존엄은 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해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자신을 지켜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한 날에도 자기 자신을 조롱하지 않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한 내면의 자유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지 않을 때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있다고요. 존중받는 마음은 다시 일어날 힘을 조용히 축적합니다. 혹시 요즘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은 하나만 줄여도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말 대신 지켜보는 태도를 남겨두는 것.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흔들 필요는 없다고요.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연하게 두려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불안의 뿌리를 아주 명확하게 짚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이미 마음을 맡겨버렸을 때 사람은 가장 쉽게 흔들린다고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는 이런 질문들이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포기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삶이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판단이 삶의 질을 만든다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미래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자연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만듭니다. 불안은 미래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 소유로 착각할 때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에 집중하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해내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쥐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도 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놓아도 되는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태도에 달려 있는가? 그는 이 두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 사람들의 마음, 이미 지나간 선택의 결과,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의 변수들. 이것들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들 위에 마음을 올려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내 기분과 하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여기서 삶의 중심을 다시 안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일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되돌려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상황이 나빠질 때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바깥에 두었을 때라고요. 기분이 흔들려도 판단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결과가 불확실해도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연습은 삶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크게 성공하라는 이야기도 모든 고통을 없애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다만 삶이 나를 흔들 때 나는 여전히 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환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쥐고 있던 것 중 불필요한 힘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덜 무겁고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힘들어질수록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한 답, 더 단단한 계획,
더 안전한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삶이 버거워질수록 무엇을 더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마음을 살린다는 사실을요. 그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늘 그의 편이 아니었고 삶은 여러 번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끝까지 자기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숨쉬기 쉬워졌다면 말입니다. 삶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분명히 방향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오늘을 마칠지, 무엇을 쥔 채로 잠들지 않을지 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